됐어. 안 들어갔어. 통일신라 전제 왕권이 뭔 소리냐면요. 왕권이 엄청 셌다. 엄청 셌다. 그거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너희 통일신라 혹시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3명 있잖아요. 땡땡왕, 땡땡왕, 땡땡 그 말고 진홍왕 이런 거 말고 문무왕 뭐 신문왕 뭐 이거 뭐 대충 기억나지 않아요? 첫 번째 왕이 무열왕이고요. 태종 무열왕. 옆으로 이제 화살 표시해서 가운데가 문무왕이고요. 문무왕. 무열왕 아들이 문무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아이고 이거 신문왕. 문무왕 아니 신문왕. 응? 저 다 아들. 제일 이 3명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람이 누구? 신문왕. 그렇지. 신문왕이 제일 1타예요. 빵빵빵. 거의 무조건 100%다. 매년 안 나온 적이 없다. 매년 나왔어. 매년. 제일 중요한 왕이고 이 2명은 왔다리 어떨 때 나왔다 어떨 때 안 나왔다 막 그래요. 선생님 마음이거든. 근데 이 사람 무조건 나와요. 그럼 처음에 무열왕부터 하면 무열왕은요. 이 사람이 태종 무열왕이다고 쌤이 얘기했잖아. 그치? 이 사람이 김춘추예요. 많이 들어봤지? 김춘추. 뭐 했던 사람 아까? 외교하러 갔다가 막 거절당하고 당나라 갔다가 막 그랬던 사람이지. 이게 김춘추예요. 김춘추의 아들이 이제 문무왕이고 그럼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김춘추 써놓자. 김춘. 무열왕이 김춘추. 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 열고. 무열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2개만 알면 돼요.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 대해서 2개만 알면 돼. 첫 번째는 아까 당나라와 외교했다. 당과 외교. 두 번째는 최초의 땡땡 출신이야. 그렇지. 이 사람이 진골 출신이에요. 그럼 너희가 진골 쌤 저 들어봤어요 하는 애가 있고 진골 뭐지? 뭐 이런 애가 있지. 진골은 신분제도 중에서 통일신라는 신분제도가 성골이 제일 꼭대기고요. 성골 아래쪽에 진골이라는 게 있어. 그 아래쪽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쭉쭉쭉 있어요. 근데 성골이 이건 쓰지 마. 그냥 쌤만 쓸게요. 성골이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 아래쪽에 진골이 있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피라미드라고 하면 그 아래쪽에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거꾸로 쭉 내려가요. 성골이 제일 꼭대기인 이유는 얘는 왕족이야. 엄마도 왕, 근데 엄마가 왕비, 아빠가 왕 이런 식으로 다 왕 쪽에 왕가의 계통이고 진골은 귀족 쪽이에요. 왕가가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원래 얘네는 서로 막 친척끼리 결혼하고 막 그래. 핏줄을 서로 이어가려고. 그래서 왕의 계통만 이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거 알죠? 유전적으로 같은 친척끼리나 이렇게 결혼하면 약간 유전적 문제도 생기고 뭐 그런다며. 그래서 성골이 일찍 좀 사라져. 유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빨리 죽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금방 대가 끊겨요. 그래서 더 이상 성골이 없어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성골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2개만 알면 돼요. 김춘추. 근데 딱 봐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진 않지. 그래서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문무왕 때는요. 이 사람이 드디어 삼국 통일을 합니다.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 전쟁을 수행해요. 전쟁. 이 사람은 삼국 통일 전쟁을 해요. 아이고야. 그럼 문무왕 때는 실제로 좀 문무왕이 좀 싸움 같은 것도 잘 하고 그래가지고 통일 전쟁을 이 사람이 이제 완수해. 자기가 통일을 완전히 이루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지. 내가 죽으면은 바다에다가 내 뼈를 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수중릉이라는 게 들어봤지. 모르는 표정. 수중릉이 알죠. 그게 이 사람이. 그렇지. 그래서 여기 아래쪽 하나 더 해서 이 사람이 수중릉이 유명합니다. 수중이에요. 증이 아니라 바닷가 속에 자기 뼈를 뿌려라.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럼 제일 유명한 신문왕을 해봅시다. 신문왕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쓸게요. 너희도 빨간색으로 씁시다. 왜? 이 사람 시험 무조건 나오니까요. 신문왕은 엄청 많아. 막 사료도 엄청 맨날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2를 해가지고 학교 하나 세웁니다. 이 사람이 세운 학교는 그렇지. 국학
학교 세워요. 두 번째, 귀족한테 맨날 귀족한테 줬던 땅 중에서 노급이라는 땅이 있는데 노급은 귀족이 계속 세습되는 땅이에요. 그거를 없애버려. 두 번째는 노급을 없앴다. 노급 폐지. 노급 폐지. 세 번째는요. 여러 가지 제도를 완성해요. 제도를 완성해. 이 제도에는 갖가지 제도가 다 들어가. 지방제도, 중앙정치제도, 군사제도 등등등을 이 사람이 다 세팅하는 거야.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첫 번째 중앙제도에서는 집사부와, 옆에 뺄게요. 집사부와 시중이라는 걸 만들어. 집사부, 시중. 집사부는 너희 그 집사라는 말은 알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은 막 집사 막 이러잖아.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 그 귀족 아래쪽에서 일하는 애들 막 집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온갖 그런 일들을 다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 집사부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예요. 그리고 집사부의 대표가 시중이야. 시중을 들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냥. 그래서 집사부와 시중이 있다는 거는 왕권이 어땠다?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다시 집사부는 누굴 위해 일해요? 왕. 그 대표가 누구라고? 시중.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왕. 그러니까 왕권이 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지방행정 제도를 나눠요. 지방을 총 9주로 9개의 주로 나눠요. 9주. 9주로 나누고 그 속에 신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전국에 5개의 어떤 특수한 도시를 만들어. 특수한 도시. 그걸 오소경이라고 해요. 구주 오소경을 만들어요. 구주 오소경. 그리고 군사제도를 만들어. 우리 좀 전에 전국을 몇 개의 주로 찢었다고? 9주. 맞지? 그리고 얘네 군사제도도 9개로 찢어요. 9개로. 그거를 구서당이라고 해요. 구서당. 구서당을 찢어가지고 구서당은 안 써도 되는데요. 각각 3개씩 나눠가지고 고구려 팀 3개, 백제 팀 3개, 신라 팀 3개 해가지고 서로 각각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을 다 조금씩 뽑아가지고 민족 통합을 하려고 애썼던 군대예요. 그러니까 신라인만 뽑은 게 아니라 고구려 애들도 뽑고 뭐 백제도 뽑고 그랬다는 거야. 구서당이에요. 이런 거 모든 것이 다 누가 했다고? 신문학 때 했다고. 그래서 시험에 내기 1, 2, 3, 4, 5개나 있잖아요. 엄청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그럼 신문학 때는 왕권이 딱 느낌이 어땠던 것 같아? 엄청 셌던 것 같지? 맞죠? 그런 느낌으로 가져야 됩니다. 됐어. 요게 중요한 주제를 했고요.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주제 갈게요. 6번 주제. 6번 주제에서는 이제 통일신라의 외교라고 하면 교류한다는 거야. 외국과 교류했다. 어떻게 교류했는가? 외국과 교류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너희는 3-3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다시 우리나라 지도는 3-3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너희는. 나는 3-3으로 안 그릴 거야. 왜? 나는 맨날 그리니까 대충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게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면은 왼쪽에 중국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당나라. 여기 아래쪽에 어느 나라 있을까요? 이거 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만 그냥 너희는 화살표만 이렇게 해서 당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저 그래요? 우리나라 지도는 3-3으로 그리면 돼요. 3-3. 일본이 있고요. 요 위쪽에 나중에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당, 외, 발 요렇게 각각 하나씩만 쓸게요. 먼저 우리 신라는 당나라한테 수출했던 게 있고 당나라가 신라에 수출했던 것도 있어요. 그럼 일단 먼저 신라가 당나라한테 수출했던 게 뭔지 몇 개만 딱 써볼게요. 우리가 일단 얘네한테 팔았던 거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의 특산품 같은 거를 팔았어요. 금이나 은 또는 인삼 요런 거. 우리의 특산품을 팔았고
얘네는 우리한테 뭘 줬냐면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색깔로 하려고 이걸로 한 거야. 얘네는 우리한테 뭘 팔았냐면 우리 신라 귀족들을 위한 거. 귀족들을 위한 비단 이런 거 있죠. 비단이라든지 비단 아니면 한약재, 약재 이런 것들을 팔았어요. 책 같은 거 다 귀족들을 위한 걸 팔았어요. 천천히 해. 괜찮아. 천천히 해요. 그다음에 바레라든지 왜 같은 일본 놈과 바레한테도 얘네는 먹을 게 좀 부족한 땅이야. 여기 일본은 섬 지역이라 먹을 게 항상 부족했어요. 그 비가 별로 안 오고 그래가지고 쌀이라든지 먹을 거를 이쪽 두 쪽에는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일본에게는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특수한 뭐 모직물 같은 특산품 이런 걸 팔았고 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 얘네 똑같다. 요 정도 써놓고 내가 이걸 그린 이유는 사실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외교 중에선 사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빨간색 들었어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아래쪽에 여기다가 A 해놓고 얘들아 왼쪽 제일 아래쪽 끝부분 여기 쏙 들어간 부분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B 해놓고요. 여기 쏙 들어간 부분 그리고 저기 핑크색이 들어오고 있는 저 부분 여기다가 C 해놓으면 각각 A하고 B하고 C 중에서 시험에 나와요. 셋 중에서.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뭘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위치별로 저게 뭔지 알아야 돼요. A는 너희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장보고가 세운 청해진의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완도라고 하는 전라남도 끝부분에 있는 곳이야. 청해진이 누가 세웠다고요? 장보고가 요때 나와요. 청해진에서 뭐 했을까 장보고가? 무역도 하고요. 여기 일본 놈들 요를 쳐들어오면 지가 막 막아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기서 자기 세력도 키우고 일종의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물건도 사고 팔고. 두 번째 B 중요한 항구입니다. 땡땡항 울산항 그리고 C가 이제 더 중요한 우리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항구예요. 당항성 이렇게 있고요. B하고 C는요. 국제무역항으로서 외국 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울산항에는요. 어느 나라 상인까지 왔냐면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어요. 아라비아 상인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 와가지고 자기네 물건도 팔고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반짝반짝한 거 그런 거 팔고 우리나라를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당항성은 중국의 당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가까우니까. 여기는 주로 당나라가 많이 왔다. 요 정도 하면 요게 이제 지금 요런 말이 나오면 이거 다 통일신라야 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위치별로 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너희는 안 그려도 되지만 선생님은 당나라 쪽에 뭐 대충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나라에서도 조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What is it? 네, 신라인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요. 이런 거를 세워요.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신라방은요 마을이야. 이게 뭐라고 암기할까? 우리 집, 방. 집 속에 사람들이 살잖아요. 원, 이거는 절 원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소, 동사무소 이런 게 관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진출해서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끝. 여기 끝.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갑니다. 몇 번까지 있어요? 몰라요. 아직 3분의 1도 안 했어요. 7번 주제는 통일신라의 문화.
문화에서는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동그라미 1 해서 불교는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있기 때문에 옆에 꼬랑지를 천천히 해. 꼬랑지를 3개로 빼서 첫 번째 부처님은 의상 들어봤지요? 두 번째는 원효, 세 번째 해초 이렇게가 있어. 의상대사, 원효대사, 해초, 스님. 의상대사, 원효대사는 둘이 친구. 같이 이렇게 유학길을 떠났다가 가다가 하룻밤 동굴에서 자다가 그 스토리 알죠? 해골물 어쩌고 그게 다 이거야. 둘이 친구 같이 가다가 해골물 이제 밤에 이제 원효대사가 잠을 깨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그게 해골 바가지였다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서 아 모든 게 다 마음먹기 달렸구나 이러고 유학 안 가고 다시 돌아가죠. 근데 의상대사는 그 물을 안 먹었잖아. 의상대사는 몰라. 깨달음이 없어. 중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는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원효는 유학을 안 하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둘이 주장하는 게 둘이 가족이에요? 친구 friend, just friend. 그래서 의상대사는 갔어. 중국에 가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배워온 사상이 화엄사상이고요.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이게 이제 통합하자 왕실의 힘으로 왕실을 중시하는 불교를 주장한 거야. 원효대사가 더 중요하죠. 원효대사는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대중화. 이건 뭐냐면 불교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면 된다. 그래서 뭐만 얘기하면 된다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뭐 얘기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우리 뭐 아멘 하듯이 예수님 부처 그 하나님은 아멘 하듯이 여기서는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내가 좋은 데 갈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이 사람이에요. 원효대사. 해초는 책을 하나 남겨요. 엄청 긴 책이죠. 왕, 고천, 축국전. 오케이. 책을 남겨요. 왕 이거는 왕래하다야. 왕래하다. 5천리를 왕래해가지고 축국에 대해서 쓴 책이다 해서 축국이 이제 저 인도 지나가지고 서아시아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쓴 책이에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얘들아 찍어봐. 너희가 선생님이면 시험에 뭐 낼 것 같아요? 그렇지. 원효가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원효대사. 요런 말이 쇽쇽쇽. 지문에 요런 게 있어. 대중하니 어쩌니 나무 아미타불이 어쩌니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쳤니 어쩌니 하면 원효대사. 이게 1타. 그럼 나머지 둘 중에서는 선생님들 내고 싶은 대로 내시는 거야. 내가 의상대사가 좋으면 의상을 내고 해초에 책을 내고 싶으면 해초를 내고 그러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불교했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2 하셔가지고 왜 불교 예술품. 불교의 예술품은요. 불교 예술품은 탑도 있고 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통일신라의 불교 예술품으로는 땡땡암, 그렇지. 석굴암이 있고 그리고 땡땡탑, 다보탑도 있고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 불국사도 있고 그렇지. 불국사.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불국사 3층 탑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하고 불국사는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김대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 통일신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말고 중요한 거 아래쪽 꼬랑지 빼서 하나를 쓸게요. 종이 중요해. 불교 여기 통일신라 때 만든 종 중에 엄청 크면서 그렇지. 그걸 우리가 정확한 말로 에밀레 말고 그걸로 써야 돼요. 성덕 대왕 신종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게도 엄청 크고 종소리도 막 이렇게 울리면서 나는데 이게 뭐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 어쩌니 하는 그런 전설도 있지요.
성덕대왕 신종 이게 되게 중요한 종이에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작년인가에 갑자기 이상한 게 하나 나와서 그것까지 하나 정리를 해줄게요. 동그라미 3 해가지고 유학은요 뭘 공부하는 거냐면 유교를 공부하는 거야. 유교라는 건 충, 효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임금한테 충성해라,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 그 학문이 유학인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작년에 뜬금없이 이게 나왔어. 자, 원성왕 때 원성왕 땡땡. 원성왕 때 유교 수준을 가지고 시험을 쳐서 신하들을 뽑았는데요. 유교를 책을 읽는 정도에 따라 책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잘 읽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 고은이가 너무 잘 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임금이 너는 상 이렇게 점수를 주고, 예를 들어 정제가 중간 정도로 이해를 한 거야. 그럼 너는 중 이렇게. 그래서 너는 상품, 얘는 중품, 이나는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이나는 하품, 뭐 이런 식으로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서 신하를 평가해서 뽑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시험에 나왔어 작년에. 독서 책을 읽는 정도에 따라 삼품으로 삼품과 이렇게 사람을 뽑는 독서 삼품과를 했어요. 독서 삼품과. 책을 읽는 정도와 이해 수준에 따라 상중하품으로 나눠서 평가했던 제도야. 독서 삼품과. 갑자기 작년에 나와서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목이 몇 번이냐 지금 얘들아? 8번 발해로 갈게요. 발해. 발해는 그냥 한 번에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발해로 갈게요. 발해는 이따 얘들아 누가 세웠어요? 대조영. 그렇지, 대조영이 세웠어. 건국은 건국 땡땡 해갖고 대조영이 세웠어요. 동그라미 1 할까? 대조영. 근데 건국은 대조영이 했는데요. 대조영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 고구려. 맞아. 고구려 사람인데 고구려가 망했죠. 망해서 고구려 사라졌으니까 고구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을 유민이라고 해. 유민. 그래서 다시 말해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또는 유이민이라고도 해요. 유민, 유이민 뭐 같은 말이야. 그러면 건국을 했던 사람이 고구려 유민이니까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들이겠지. 맞죠? 얘가 세웠으니까. 얘네가 다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피지배층이 있어요. 플러스 피지배층이 말갈인이라고. 얘네가 피지배층이고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에요. 이렇게. 대조영이 세웠고,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었어. 얘네가 지배층.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갈인. 고구려 유민은 소수, 얘네가 다수였던 국가야. 그리고 발해는요, 동그라미 2 해가지고 어느 나라를 계승했을까요? 그렇지,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쓰면 쓸게요. 별표도 하나 뺑 해갖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야. 계승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그 증거물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증거가 옆에 꼬랑지 빼서 첫 번째는 일본에 보낸 편지, 일본에 보낸 문서에 자기를 고려왕이라고 했어. 발해왕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고려왕인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일본에 보낸 편지에, 이걸 국서라고 하는데 편지에다가 따옴표로 고려왕 어쩌고 저쩌고 라고 썼어요. 고려왕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고려왕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고구려를 계승했던 국가예요. 피지배가 뭐예요? 피지배 지배를 당한 사람들. 두 번째는요, 고구려 계승했다는 거 알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발해의 문화재에서 고구려를 계승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제도 시험 포인트죠, 여기가? 신원중도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발해의 문화재 중에서 첫 번째는요, 온돌 구조.
온돌 구조. 온돌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거 알지 얘들아? 너희가 외국을 가잖아요. 겨울철에 놀러 가잖아요. 엄청 추워요. 온돌이 없단 말이에요. 히터 틀고 막 그냥 그래. 우리는 이렇게 어디 들어가면 그냥 방바닥이 뜨끈하다 너무 좋잖아. 외국 가면 너무 추워. 그냥 히터만 틀어줘. 히터도 잘 안 되어 있어.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그런 문화 양식이야. 바닥에 이렇게 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불길을 만들어서 아궁이를 떼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막 바닥을 데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형적인 특징적인 구조거든요. 그게 고구려부터 있었고 그거를 발해가 계승한 거야. 온돌 구조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두 번째는요. 무덤 구조. 무덤 구조. 무덤의 구조가 천장 같은 게 고구려 거와 발해 게 굉장히 비슷했대요. 근데 천장이 이렇게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나 한번 들어봐봐. 쓰지 말고. 천장이 원래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네모잖아 이렇게 그쵸?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네모 속에 이 가운데를 다시 연결해서 정중앙을 다시 천장을 만들어서 속에 쏙 조금 더 들어가게 보이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를 다시 가운데를 이어서 또 네모 만들고 또 네모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을 계속 줄여나가는 구조. 이게 모듈임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든 무덤의 구조가 비슷했고 천장 구조도 비슷했어.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모듈임 구조 같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더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침이라고 해서요. 침이가 뭐냐면요. 지붕이 있으면 우리 지붕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런데 끝부분 있죠. 요런데 끝부분을 장식하는 게 침이라고 하거든요. 그 장식 구조물이 비슷해요. 장식의 구조물들이 비슷해요. 그걸 침이라고 해. 이게 유사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기와 구조. 기와 구조가 고구려와 발해가 비슷한데요. 이거 안 그려도 됩니다. 연꽃 무늬로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와장을 이렇게 막아 놓는 용도로 이렇게 썼대요. 기와의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됐어요. 오케이. 너희 정제는 이거 써놔야 될 것 같아. 너희는 이거에 설명이 있어. 아까 무덤 구조에 모듈임 구조가 너희 교과서에 사료의 활동보기에 있어요. 모듈임 구조라고 써놓고 너희는 이거를 설명하셨나봐. 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됐고 마지막 동그라미 3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3 해가지고 발해의 정치 중앙 제도가 있어. 중앙 정치 제도. 발해의 중앙 정치 제도는요. 왕 아래쪽에 부서가 3개가 있어요. 왕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왕 아래쪽에 정당성이 있고요. 선조성이 있고요. 중대성이 있어요.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 세 개의 성으로 되어 있지. 성이 3개가 있죠. 그럼 이걸 몇 성이라고 할까요? 3성. 그래서 그냥 이거 3개를 뭉퉁그려서 이거는 3성 이렇게 해도 돼. 그냥 3성. 그리고 아래쪽에 얘네가 이제 일을 결정을 해서 아래쪽에다가 일을 시키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게 육부라고 하는데 그 육부가 크게 먼저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 처음이 좌사정이라고 하고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좌사정. 그 다음이 우사정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다시 3개씩 한둘 셋으로 나눠져 있어. 그 속에 충, 임, 의, 지, 예, 신, 부. 이게 끝에 부가 다 붙어요. 충부, 임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총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삼성에서는 뭔가를 결정만 해. 이거 할까? 그럼 이거 하자. 결정하면 그 일을 실제로 얘네가 시키고 일을 하는 거야. 이나요? 얘네는 결정만 하고요. 얘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집행한다고 얘기해요.
어쨌든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잘 봐봐. 이게 삼성이면 이게 부가 6개 있죠. 그럼 이건 몇 부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얘네가 합쳐서 6부예요. 6부. 그럼 너희가 기억하면 되는 건 그냥 사실은 삼성 6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삼성 6부야 하지 않고 다 쓰는 이유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서 삼성 6부가 아니라 여기가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런 게 있어 라고까지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이 삼성 6부라고 하는 건 원래는 중국 당나라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거를 지금 본받은 거야. 근데 그거와 차이점이 있어. 중국의 당나라는 부서의 이름이 발해와 달라요. 발해는 잘 보면 충인의 지예신 이게 모두 무슨 학문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충성이나 이런 거 배우는 학문이 뭐라고 했지? 유교. 그렇지. 그래서 명칭에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어. 그것만 쓰면 사실은 됩니다. 그래도 한번 해준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유교 명칭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나라와 다른 독특한 문화이다. 이 정도가 원래는 핵심인데 내가 이것만 설명하면 너희가 몰라요.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본 거, 하나씩 해본 거예요. 됐고. 그러면 이제 발해는 거의 끝났어. 멸망만 쓰면 돼요. 동그라미 4. 발해는 누구한테 멸망당했을까요? 거란족. 그렇지. 거란에게 멸망당한다. 멸망당했다. 이 정도 하면은 발해는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갈게요. 주제가 번호가 몇 번이에요, 얘들아? 나 번호가 없어요. 9번. 9번. 이제 신라말로 갈 거야. 신라말. 동료와 동료는 뭔가 흔들흔들했던 거야. 후삼국. 이렇게. 신라말의 동료와 후삼국으로 갈게요. 신라말에는 왕권이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약해졌어요.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아까 우리가 신라 초에 통일신라 초에 전제왕권 이거 필기한 거 생각나지? 처음에 무슨 왕이었죠? 무열왕. 그 다음이 문무왕. 그 다음이 신문왕.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신문왕이고 신문왕 하면 막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뭐 빨간색으로 쓴 거 막 생각이 나야 돼. 근데 지금 신라말에는 왕권이 너무 약해요. 서로 막 죽이고 없애고 막 그러는 시점이야. 그래서 신라 말에 제일 왕권이 약했던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왕이 나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왕의 나이가 11살이에요. 초딩. 지금으로 따지면 너희보다 나이가 어려. 걔가 왕이야. 그럼 말을 안 듣겠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된 이후로 왕권이 약해지는 거야. 옆에서 막 걔를 어떻게 안달분달 막 죽이자 살리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그 왕이 처음에 이제 쓸게요. 그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그렇지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해공왕 이후에 해공왕이 나이가 너무 어렸는데 이 사람도 금방 죽어. 옆에서 죽여버려. 그 이후에 거의 150년 동안 왕이 엄청 많이 바뀌어요. 엄청 많이 20명이나 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후에 왕권이 약해지고 다툼이 심해졌어. 그러니까 기본 포인트가 이거야. 신라 말에는 왕권이 약하구나. 통일신라 초에는 왕권이 강했구나.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야. 그래서 왕권이 약했으니까 두 번째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꼬랑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왕한테 대드는 놈들이 생겨요. 왕한테 막 덤비는 놈들. 대표적으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김헌창의 난. 김헌창이라는 애가 원래 자기 아빠가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아빠가 왕권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아빠가 왕이 못 된 거야. 사실 자기 아빠가 왕이 되면 자기도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기대를 했겠지. 아빠가 왕이 싸움에서 밀려났어. 얘가 빡친 거지. 그래서 김헌창이가 막 이렇게 데모하고 막 난을 일으킨 게 김헌창의 난이에요. 이것도 진압을 당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게 나왔다는 건 왕권이 약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너희는 이것만 포인트로 잡으면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신라 말이구나.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쪽에서 별로 할 게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는 빨간색을 들어보세요.
여기 별표를 빵 해가지고요. 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쓰는 게 다 해공황 때 일어났다는 건 아니야. 해공황 이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지?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농민 봉기 중에 너희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모르려나? 붉은색 바지를 그렇지 잘했어. 오, 우리 홍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적고 적의 남 써놔. 적고 적의 난. 적고 적이 이제 붉은 바지를 입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적고 적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기 경상북도 쪽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게 있어. 원종과 애노의 난. 얘네는 농민 출신인데 농민들이 왜 난을 일으켰냐면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빡쳐서.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서 난을 일으켰고,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당시 난을 일으켰던 시기는 다 어떤 여왕 때거든. 아니야, 선덕 아니야. 맞아, 진성 여왕 때야. 이게 둘 다 괄호 열고 진성 여왕. 근데 이게 여왕이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 아까 고은이처럼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이거 외울 때 진상이 많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너희는 진상 여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진성 여왕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게 있잖아. 보통 어렵게 나오면요 사료 같은 게 있고요. 그 사료에 뭐 때는 뭐 진성 여왕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이거 안 좋은 거야. 진상들이 많았어. 이거 난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 돼요. 두 개를 바로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저게 잘 나오거든요. 요 정도 하고 미안해. 동그라미 1 써야 되는데 2 해가지고 새로운 계층이 이제 등장해요. 새로운 계층의 등장. 신라 말에 이제 왕권이 약해지니까 왕 말고 지방에서 힘센 놈들이 등장해요. 지방에서 싸움도 잘하고 힘센 애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지방 호족이 등장해요. 호족. 땡땡. 첫 번째 호족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원래는 왕을 도와줬던 신분인데 이때는 왕권에 대항했던 신분이 됩니다. 땡땡품. 그렇지. 육두품. 아까 우리 신분 그 구조 쌤이 그렸을 때 이나야 그 성골, 진골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육두품. 근데 육두품은 그 진골 계층으로 절대 못 올라갔어요. 신분은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불만이 많은 거지. 아무리 똑똑해도 왜냐면 전국 수석급이야. 막 IQ가 180이야. 그래도 절대로 진골이나 성골만큼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억울한 거지. 내가 더 얘보다 똑똑한데. 근데 걔네가 훨씬 더 돈도 많이 벌고 막 권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런 신분 구조나 통일신라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이라든지 새로운 사회를 찾게 되는 거야. 이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요. 선종승려. 그럼 선종승려를 쓰면 또 너희가 쌤 선종승려가 뭐예요? 할 거란 말이야.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통일신라는 불교 종파가 불교의 종류가 교종이랑 선종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근데 교종 같은 경우는 얘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불교의 책을 경전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교회로 따지면 성경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 좋은 데를 간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몇 쪽에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 있어? 이러면 무슨 내용 이러면 오케이 너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똑똑한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주로 귀족들이 좋아했어요. 걔는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근데 선종은 반대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자기가 깨달으면 돼.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얘네는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해. 왜? 도 닦는 거 있죠. 막 산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막 앉아가지고 돌을 닦아서 나 이제 알겠어. 그러면 얘는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네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공부 못하고 싸움 잘하는 애들.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좋아하고요. 선종 같은 경우는 주로 지방 호족, 싸움 잘하는 애들. 아니면 육두품. 육두품은 공부를 못하진 않지만 귀족이 싫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교종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가 힘이 세고 발전했던 시기에 같이 발전해요. 같이 발전하고, 선종은 통일신라가 힘이 없고 약간 말기 뒷부분에 얘가 발전해요.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 승려가 덩달아 같이 발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는 거죠. 1, 2, 3 같은 팀. 호족, 육두품, 선종, 승려 같은 팀. 그래서 얘네가 손잡고 그 다음 나라인 어느 나라를 세울까요? 고려를 세우는 거야. 얘네가 손을 잡고 뭐예요? 세우게 됩니다. 응? 아니에요. 궁예는 신라의 왕족인데요. 얘가 태어날 때 뭐 불길한 그런 징조, 그리고 점을 쳤는데 뭐 나라를 망하게 할 애가 태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여야 되는데, 얘를 궁예를 키웠던 유모가 차마 못 죽여가지고 이렇게 밖에 이렇게 던졌는데 얘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때부터 설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나뭇가지에 이렇게 한번 팡 튕겨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그때 나뭇가지 찔려서 애꾸눈이 됐다,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얘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애꾸눈이 됐다, 이것도 있고, 세 번째는 물에 강가에 던져가지고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뭐가 진짜인지 몰라. 어쨌든 핵심은 살았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았다. 그래가지고 얘가 신라 사람인데 뭐 이렇게 떠도 이렇게 가다가 요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지, 요쪽 땅으로. 그래서 이제 궁예가 자기가 힘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웠던 게 후고구려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궁예 같은 경우는 원래 신라 왕족인 걸 나중에 알게 됐어. 자기의 어떤 그런,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엄마 아빠가 누구지? 이거를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버림을 당했다는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힘을 키우고 나서 신라를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서 맨날 쳐들어가서 막 애들 막 노략질하고 죽이고 막 그래요. 어쨌든 궁예라고 써놓고요. 두 번째, 우리 후백제는 누가 세웠나요? 그렇지, 견훤 있지. 견훤은 출신 자체가 초적이에요. 초적이 뭘까요? 도둑놈. 풀초자에 도적할 때 적자야. 그래서 원래 싸움 엄청 잘하고 거기서 이제 세력을 키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이서 나라를 각각 세웠고요. 견훤은 자기의 고향인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웁니다. 완산주는 지금의 전주예요. 전주 비빔밥. 궁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철원에다가 도읍지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만 알면 되고, 근데 나중에 얘들아, 궁예는 백성들이 싫어하게 되지, 궁예를. 왜요? 궁예가 뭐 이상한 관심법, 그렇지. 그것도 하고 난 관심법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죽이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눈빛을 보면 지금 넌 날 싫어하고 있어, 막 이런 걸 아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반항, 이 새끼 죽어, 막 이러면서 막 누가 쳤어요?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싫어해가지고, 그것도 설이 많아요.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쫓겨나고 난 궁예를 돌로 죽여가지고 돌에 쳐맞아 죽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다양한 설이 있는데, 어쨌든 궁예가 쫓겨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쳐맞아 죽었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죽고 그 다음에 궁예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더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빨간색으로 이제 이 뒤를 왕건이 이었다. 왕건은 어떤 사람이야? 부자예요. 얘는 약간 타고난 부자. 얘는 고향이요 송악이에요. 정확해요. 송악이 어디냐면 지금의 개성, 북한의 개성 출신인데, 아빠가 송악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무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막 이런 애 있잖아. 원래부터 그런 애인데 얘가 또 뭐 신임도 얻고 애들한테 잘 대해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궁예가 쫓겨나고 얘가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쓸게요. 이건 기본 배경이고요. 후삼국의 성립돼서 고려가 생기는 고려 건국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정제는 요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게 끝이라고. 처음에 이제 고려 건국 과정 할게요. 처음에 일단 이 세 나라 중에서 지금 이 시점은 얘가 쫓겨나고 왕건이 집권한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왕건과
견훤이 있고 신라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세 나라예요. 얘와 얘와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 굳이 정리하면 얘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요 세 나라예요.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처음에는 후백제도 어느 정도 성장, 그러니까 세력이 있었어. 그래서 후백제랑 후고구려는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요. 신라는 망해가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 왕권이 약했죠.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지금 힘들어요? 다시 고려를 세우고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왕건의 고향인 송악으로 천도하고 고창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겨요. 자, 이런 흐름에서 이 가운데 있었던 아까 혼자 찌그러져 있었던 그렇지 안 중요하니까 난 검정색으로 신라는 항복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신라가 누구한테 항복할까요? 얘가 이겼지만 고려한테 항복을 해요. 얘가 판단을 잘한 거지. 아, 왠지 고려가 왠지 더 힘이 셀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고려에게 항복해. 고려에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투인 요 전투를 벌립니다. 이게 1,2천 전투. 1,2천 전투. 1,2천 전투는 이제 누가 이길까요? 고려가 이겨요. 고려가 동그라미 되어 있고 후백제가 이제 지기 때문에 후백제가 멸망하게 된다. 이 과정으로 갑니다. 후백제가 싸운 거야? 전투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네. 학교에서 안 했어요? 도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 있지 않았거든요? 한번 있었는데. 책 자체에는 고창전투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있네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창이 먼저고 1, 2천이 나중이다. 두 글자가 먼저고 세 글자가 나중이다. 요 순서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지금 9번까지 했나요? 10번 했죠? 이게 10번이었죠? 10번이면은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40분까지 할 거니까요. 40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볼게요. 11번 한숨 쉬지 마 이나야. 이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태조 왕건의 정책. 태조왕건이 왕건의 아들이에요? 태조 왕건이 왕건 자기 자신을 낳았어요? 왕건 누구? 태조 왕건 누구예요? 태조는 첫 번째 왕을 부르는 말이야. 그냥 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고 해요. 왕건은 누구? 왕건 이름 있지. 그 전에서 왕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야. 아. 같은 사람. same people. 태조 왕건의 정책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1. 힘들지? 거의 다 했어요. 첫 번째 1은 북진 정책. 북진이 뭔 말일까요? 북쪽으로 진출한다. 그렇지. 북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소리는 지금 이건 그릴 필요 없어요. 고려가 이렇게 있으면 고려의 땅이 지금 약간 작은 편이야. 예를 들어 이렇거든요. 근데 북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거는 예전에 옛 고구려의 영토를 찾겠다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북진 정책은 괄호 열고 고구려 계승 정책과 비슷한 거예요. 계승 가로 닫고 고구려 계승 정책과 비슷하다. 그리고 동그라미 2 하셔서 민족 통합 정책. 지금 얘네가 후백제 뭐 이렇게 신라 이렇게 찢어져 있는 나라를 다시 통일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통합하려는 정책을 합니다. 세 번째 호족에 대한 정책이야. 호족 정책.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제 빨간 펜 드세요. 여기가 이게 별표하면 작년 기출이 여기서 나왔어. 자, 내가 쌤이 얘들아 아까 호족이 뭐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힘세고 싸움 잘하고 그런 애들 있지. 지방에서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땅도 갖고 있고 못생겼어. 그런 건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왕건도 쌤이 아까 왕건이 고향이 어디라고 했어요? 송악. 원래부터 왕건은 송악에서도 돈도 많고 힘도 세다고 했지. 왕건도 지도 호족 출신이야. 근데 같은 호족에 대해서 정책을 두 가지 방향으로 펼쳐요. 하나는요, 이렇게 옆으로 해갖고, 하나는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포섭 정책.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 또 하나는 너무 말 안 들고 나댈 때는 혼내는 거. 통제 정책. 이거 두 개를 합니다. 포섭 정책과 통제 정책. 그래서 첫 번째로 포섭 정책으로는 얘가 좀 자뻑이 있나 봐. 자기의 성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거를 사성 정책이라고 해요. 성을 선물로 줄사자를 써가지고 사성 정책으로 왕시성을 주는 거야. 왕시성. 그래서 왕고운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왕보해 막 이렇게. 왕이나 왕홍 이렇게 되는 거야. 왕유진 막 이렇게 성을 줍니다. 왕가은, 왕홍이 제일 웃기다. 되게 중국인 같아. 이렇게 성을 주고요. 두 번째는요, 결혼을 해요. 혼인 정책.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은 팀이 되니까 결혼을 해서 왕건의 부인이 엄청 많았대잖아. 23명인가 뭐 이랬다고 하죠. 이렇게 다 결혼을 왕건의 아내가요? 아, 29. 그렇지. 29명.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맨날 왕건이 죽어가지고 걔네들끼리 싸웠대. 그랬대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왕건 아내가 물을 줘가지고. 맞아, 그것도 있지. 그래서 29명이나 되니까 한 달에 한 명씩만 같이 밤을 지새도 이렇게 돌아가서 또 한 달 지나가고 막 그 가족도 엄청 정도로 많대요. 그랬대잖아. 엄청 많았대죠. 자, 시험에 근데 저거 말고 이게 나와요. 통제 정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다 별표 하나 해놓고. 자, 이제 혼내는 정책으로는 첫 번째는 사심관 제도라는 게 있고요. 사심관 제도. 두 번째는 기인 제도라는 게 있어. 이게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심관 제도가 이게 사심관이 뭐냐면요. 이게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사심관이거든요. 근데 이 사심관으로서 만약에 내 고향이 고은이 고향이 신월동이니까 고은이를 사심관으로 내가 임명하면 고은이는 신월동을 다스리는 거야. 자기 지역을 사심관으로 가서 그 지역을 더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했다.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크게 통제 정책이라고 못 느끼겠지. 그냥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근데 요거 때문에 기인제도 이게 좀 잔인한 거야. 기인제도가 뭐냐면 밑줄 쳐가지고 요거는 자기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서 수도에 살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아빠는 그 자기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자기 자식들은 수도에 서울에 가 있는 거야.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사심관으로서 일을 잘 못해. 막 약간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고 반란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자녀들이 수도에 있으니까 얘네를 족치는 거지. 죽여요? 그렇진 않고 막 이렇게 좀 괴롭힌다거나 얘네를 막 약간 인질 삼아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너네 새끼들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러면 얘가 이제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여기는 거. 이게 통제 정책. 두 개가 그래서 세트예요. 같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심관과 기인을 한 세트로 기억해야 돼. 작년 기출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번이라고 해갖고 파란색이 아니야? 난 파란색으로 쓸 건데. 오케이. 4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태조가 남긴 그게 있어요. 훈요 10조라는 유언장이지, 유언장. 죽기 직전에 10가지로 뭔가를 남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너희 책에 107쪽인가에 사료가 쭉 있어. 그거를 가지고 그게 뭐 호족정책인지 민족통합정책인지 뭔지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쌤이 몇 개만 얘기하면 불교 장려 정책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정책 중에서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었던 북진 정책이 있거든요. 글자가 이상하다. 북진 정책이 있거든요. 이거 두 개만 하는 이유는 이거 두 개가 너희 역사 탐구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두 개가 교과서에. 불교 장려와 북진 정책. 불교 장려는 너희가 이제 책을 보시면요. 1조와 6조고요. 얘는 4조와 5조거든요.
그럼 이렇게만 쓰면 잘 모르잖아요. 1조하고 6조 내용을 간단히 단어만 써줄게요. 1조는 불교의 힘을 이용하자. 그리고 절을 만들자. 절을 세워라. 이런 게 나와 있고 쉼표하고 6조는 이게 중요한 거야. 연등해와 팔관해를 해라. 팔관해. 이거 학교에서 수업 한 적 있죠? 훈요 10조로.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말라. 우리 거 우리가 쓰자.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말라는 거랑 하나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경을 중시하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너희가 쌤 서경이 어디예요? 분명 그럴 거야. 서경은요 평양이에요. 평양. 그럼 너희가 평양 하면 딱 생각나야 돼.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죠. 남진정책 해가지고 왜 장수왕이 여기로 수도를 옮겼지. 그래서 서경을 중시했다는 건 고구려를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사료로 이런 게 나와서 연등해니 팔관해니 하면 불교 장려고요. 서경 어쩌고 하면 북진정책이다. 요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 너무 많이 했죠? 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진짜 끝낼게요. 마지막 이제 왕이에요. 나 변호 몇 번 해야 돼요? 12번. 요게 끝입니다. 고려의 기틀을 닦다. 기틀 하면 왕이 딱 이제 2명만 나올 거예요. 고려의 기틀을 닦았던 시스템을 세운 왕이 2명 있어. 첫 번째는 광종이고요. 두 번째는 성종이에요. 성종. 광종, 성종. 광종 하면 딱 2개를 알면 돼.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별표 해놓고요. 땡땡 안검법이랑 그렇지 노비 안검법. 그리고 이제 사람을 시험을 쳐서 뽑게 하는 과거제. 그렇지 과거제를 요때 했어요. 광종 때. 우리 노비 안검법이 뭐더라? 노비를 불법적으로 된 거. 맞아. 노비를 불법적으로 노비로 삼았던 애들을 풀어주는 거. 이거 노비를 풀어주는 거야. 다시 말해 호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호족이 노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건 호족을 약화시키는 거고, 이것도 호족이 공부 못하는 호족들을 다 떨궈내려고 시험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호족을 약화시켜서 뭘 강화시키는 걸까? 호족이 뭐예요? 호족, 아까 지방에 힘센 애들. 아. 그래서 둘 다 이것도 호족이 갖고 있는 노비를 풀어주는 거고, 이것도 공부 못하는 호족을 떨궈내는 거야. 그럼 둘 다 호족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힘이 세져요? 왕권. 그러니까 둘 다 왕권 강화책이라고 써놓으면 돼. 왕권 강화. 왕권 강화. 그 다음에 성종도 요거 하나만 별표 땅 하면 되거든. 성종은 어떤 그 문서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최승로가 썼던 거예요. 시무 28조. 그게 제일 중요해. 최승로라는 그 신하가 시무 28조라는 걸 남겼어요. 시무 28조. 이게 시무가 뭐냐면 급한 일이란 뜻이야. 시급한 일,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전하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쫙 해가지고 28개 팍 써가지고 왕한테 이거 빡 낸 거야. 그래서 성종이 보고 괜찮아 이건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것도 너희가 그 탐구 자료에 있길래 한 여기 내용 3개 정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옆에 이렇게 빼가지고 얘들아 1, 2, 3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7조 내용이 있고 13조 내용이 있고 20조 내용이 있어요. 다 할 필요는 없고 7조, 13조, 20조 7조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령을 파견하십시오. 마을마다 수령을 파견해서 전하 당신이 모든 마을을 가볼 수 없으니까 신하를 파견해서 마을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13조는 연등해와 팔관회를 아까 연등해 팔관회 어디서 나왔어 방금? 훈요 10조 그치? 그때는 뭐라 했어? 그 왕건은 이걸 하자고 했죠. 근데 최승로는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해. 줄이자. 이거 하지 말자. 왜 이거 하지 말자 그러냐면 너희 혹시 그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 행사 하는 거 알죠? 막 등 달아놓고 막 그러잖아. 돈이 많이 들어요.
8관에도 이거 파티야, 파티. 막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는 거거든. 어쨌든 축제거든. 둘 다 돈이 많이 들고 너무 사치와 향락이 심하다.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마지막 20조는요. 불교는 좀 멀리하고, 이거 좀 뭐라고 쉽게 하지? 불교는 멀리하는 걸 뭐라 하지? 아무튼 이게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이 20조에 실제로 뭐라 나와 있냐면 불교는 내세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불교에 따라가지고 가는 거고, 불교는 내세를 위한 것이고, 내세 죽고 나서, 유교는 지금의 급한 일이다,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 그러면 20조에서는 고려 통치제도는 첫 번째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얘들아 중앙정치제도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주장했어요. 마을마다 2 해가지고 좀 띄워가지고 2 해가지고 지방행정제도가 있고요. 유교를 좋아하자. 이렇게 세 3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제도가 끝. 있고요. 여기까지. 이것도 한 우리 두세 다섯 개씩 띄우면 시까지 돼요. 약간씩 공식적으로 여유를 쉬는 두고 띄우면 돼요. 4 해서 교육제도, 5 해서 관리 등용제도까지가 있거든요. 등용제도. 근데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는 따로따로 내지 않고 뭉뚱그려서 한 문제에 나와요. 싹 다 한 문제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싹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 그럼 먼저 첫 번째 중앙정치제도로는요. 일단 성종 때 마련한 이성육부제도라는 게 있어. 옆에 써볼까요? 이성육부제도가 있는데, 이제 조금 암기들은 어머 왜 이래? 암기가 된 애들은 원래 중앙정치제도로 삼성육부라고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해서 본딴 거야. 본딴 거고, 중국의 삼성에는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어요.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야. 중국 당나라에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그거를 본받아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두 개를 합쳐갖고 삼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바꿔서 중서문화성, 상서성으로 한 거야. 그런 거고, 육부는 혹시 암기한 애들 있어요? 육부에는 이, 호, 예, 병, 형, 공이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성육부는 그러면 뭐 하는 곳이냐면 여기에서 일을 실제로 하는 곳이에요. 일을 하는 곳이고, 그 옆에는 빨간색 펜을 드시고 이제 쉼표 해가지고요. 귀족회의가 두 개가 있어. 귀족회의 땡땡. 귀족회의로는 땡땡마사와 땡땡도감이 있어요. 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귀족들끼리 모여서 했던 회의 기구야. 누구끼리? 귀족끼리요. 그리고 도병마사에서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도병마사에서는 뭔가 중요한 군사적인 얘기를 나눴고, 군사적인 얘기. 식목도감은 뭔가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 결론적으로 요거 두 개는요. 아직까지 고려가 뭐 중심의 사회인 거 알 수 있냐면 요거 두 개가 남아있는 건 아직까지 귀족 중심의 사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형광펜까지 할게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계속 강조할까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쓰라고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단답형 서술형으로 고려에서 귀족회의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두 가지 회의를 쓰세요. 네모 쉼표 네모라고 나왔어.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는 뭐 중추원이니 뭐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는 그런 걸로 시험에 내지 않아. 안 외울게요. 이거 두 개만 할게요. 그 다음에 지방정치, 지방제도로는요. 옆에 지방은 일단 전국을 몇 개로 찢었을까? 몇 개의 도로? 5개의 도로 찢었어요. 5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경선에는 양계라는 걸 뒀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림은 너희는 그릴 필요 없어요. 선생님 그냥 고려 지도를 이렇게 쇼 그리면요. 고려의 국경선은 여기 끝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잘리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려 있어. 이만큼이 고려예요. 고려인데 5도로 나눴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찢어서 여기 아래쪽을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 2, 3, 4, 5개로 찢은 거야. 이게 5도고 여기 위쪽에 길쭉한 부분은요. 다시 이렇게 찢어가지고 2개의 개로 양개, 이걸 양개라고 하는 거야. 개와 도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도는요 일반 행정구역이야. 그냥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근데 양개는 잘 보면 위쪽으로 다 다른 나라지. 여기는 중요한 곳이겠죠. 국방적으로 맞지? 그래서 양개는 군사를 담당했던 곳이고요. 군사지역. 여기가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5도에는 너희가 써놓으면 돼요. 일반 행정이고 양계에는 군사지역이다. 외침의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5도 양계. 그 다음에 여기 고려에서는 또 중요한 곳에 중요한 인구가 좀 많은 곳에 목이란 걸 설치했어요. 목.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쉼표 해가지고 목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하면은 쉼표 해가지고 삼경이라는 게 있어요. 삼경이라고 해서 큰 도시 3개가 있어요. 너희 알고 있는 애들 있지? 서경? 아 몰라요? 아직 못 외웠어요? 써놓자. 삼경에는 고려의 삼경에는 서경과 동경과 개경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동경 대신에 얘가 사라지고 남경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서경, 동경, 개경이 뭔지 모르잖아요. 서경은 평양이야. 평양. 혹시 뭐 쓸 사람 쓰세요? 서경은 평양이고 동경은 경주예요. 경주. 개경은 개성이에요. 개성. 송악, 개성. 남경이 지금의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중요한 3개 도시를 서경, 동경, 개경으로 했다가 나중에 동경 빠지고 남경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 그냥 3경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요렇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쉼표에서 마지막 내용으로 여기 지방 그대로 쉼표해가지고 고려에서는 일단 그 마을 관리가 파견된 현을 얘들아 주현이라고 하고 관리가 파견이 안 된 곳을 속현이라고 하거든요. 고려는 주현이랑 속현 중에 뭐가 더 많았을까요? 주현이 많았을까? 주현이 뭐라고? 뭐가 파견된? 관리가 파견된? 속현은? 파견이 안 된? 뭐가 더 많았을까? 속현이 더 고려는요. 그래서 여긴 빨간 펜으로 바꿔들고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다. 그럼 이게 아까 쌤이 주현은 관리가 파견된 거고 속현은 관리가 파견이 안 된 건데 아직까지 관리가 덜 파견됐죠. 맞지? 그럼 왕권이 아직까지는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왜냐하면 관리를 파견했다는 게 왕권이 센 거잖아요. 왕이 감시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은 이거 많아. 그치? 그래서 고려는 아직까지는 귀족 느낌이 나는 사회라고. 귀족 느낌. 왕권이 아직 약해요. 근데 조선으로 가잖아. 조선시대로 가면 이게 없어져요. 너희가 2학기 때 배울 조선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조선은 주현이 거의 대다수예요. 속현이 이제 없어요. 그 말은 조선은 왕권이 강했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고려는 이런 게 특징인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걸 선생님들이 좋아한다고 시험 내기에.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중에 뭐 향소 부곡이 있어요. 향소 부곡 써놓고 향소 부곡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라 향이 따로 있고 소가 따로 있고 부곡이 따로 있어. 근데 향소 부곡은요. 우리 공부 좀 정리된 애들은 알겠지만요. 이건 특수행정구역이에요. 특수행정. 특수행정구역은 약간 그 좀 신분이 좀 낮은 애들 이런 애들이 살던 곳이에요. 요 정도가 지방행정제도고 지방에서 주로 나오는 여기서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사실 우리가 그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체크해 놓은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요거 5도 양계 하나만 더 하면은 이런 거 특수행정구역 요 정도만 이제 세 가지 정도 뭐 이런 거는 자세하게 사실 몰라도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군사제도요. 군사제도는 몇 군 몇 위가 있었냐면요. 수도를 지키는 2군 6인데 5군이라 썼다. 2군 6위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잘 몰라도 돼. 여기는 궁궐을 지키는 애들이고 여기는 수도를 방해하는 애들이거든. 잘 몰라도 됩니다. 이거 말고 그럼 여기 2군 6위는 이거는 중앙에 있었던 수도에 있었던 애들이고요. 플러스 중앙 말고 지방을 지키는 애들도 있어. 지방을 지키는 애들이요. 두 개로 나뉘는데요.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어요. 이렇게.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는데요. 주현군은요. 그냥 아까 했던 일반 행정구역을 지키는 애들. 일반 행정구역. 주진군은요. 여기 양계를 지키는 애들. 군사지역을 지키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주현군 옆에다가 그럼 뭐라 쓸래요? 뭘 지킨다고? 주현군이 어디를 지킨다고요? 오도. 여기가 양계를 지킨다.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로는 그냥 학교 정도만 알면 돼요. 빨간 펜으로 들고. 고려의 교육 학교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 세 글자죠. 뭐더라? 국자감. 그렇지. 국자감 정도는 이 정도는 사실 알아야지. 국자감 정도는. 국자감 말고 그냥 하나 더 하면 지방에 있었던 학교는 뭐예요? 향교. 그래, 향교 정도. 나머지 무슨 박사니 어쩌니 잘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등용 제도로는 사람을 신하를 뽑는 제도 선발 방법이 총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과가 있고요. 마지막 승과가 있어요. 저 관리 동료이. 잘못 지금 등용 제도인데 동용으로 보이네. 사람을 뽑는 제도, 관리 등용 제도. 문과는 누구 어떤 신하를 뽑는 걸까요? 문신, 그렇지, 문신. 그냥 행정 보거나 글 쓰거나 이런 애들. 잡과는요? 잡과는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직업이야.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애들이 그때는 신분을 약간 천하게 받기 때문에 잡과라고 불렀어요. 기술직을 뽑는 거예요. 승과는 스님들. 그래서 그냥 잘 몰랐던 애들은 문과 옆에다 괄호 열고 여기 그냥 글 쓰는 문신들을 뽑는 거고, 잡과는 기술직을 뽑는 거고, 승과는 스님을 뽑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 뭐 제술과니 뭐니 이런 거 잘 몰라도 되는데, 문과 속에는 뭐 제술과 명강과가 그냥 있어요. 제술 명강을 써놓으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제술과는요 논술 시험이에요. 술이 들어가 있지. 그래서 글을 막 써야 돼. 글 자기가 지어가지고 글짓기 시험이에요. 명경은요, 이게 경전 책 할 때 경자야. 암송하는 거예요. 책을 막 외워가지고 임금이 몇 페이지 몇 줄에 무슨 글자 있어? 그럼 무슨 글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게 명경이에요. 이렇게 시험 보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남은 필요 없고, 요런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빨간 펜을 바꿔드리고요. 고려에서는 무슨 시험이 없어요? 누구를 뽑는 시험이 없죠? 묵과. 그렇지, 싸우는 애들. 묵과가 없어. 묵과가 없었다. 그래서 묵과가 없었기 때문에 고려는 무신들을 천대하는 사회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무신들이 빡치잖아요. 그래서 뭐 일으켰지? 무신정변. 맞지?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고, 이 정도 하면 돼요. 통치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이 5개 중에서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객관식으로. 근데 너희가 용량이 안 돼. 원래 다 외우면 좋지만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빨간색은 최소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건 최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목 14번. 14번은 이제 쳐들어오는 거 할 거예요. 14 해가지고요. 거란과 여진의 침략.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말빨로, 누가요? 서희가 말빨로 쫓아내서 무슨 땅을 얻었더라?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하면 끝나요. 강동육주.
3차 때는 엄청 유명한 그 장군 감찬이가 무슨 대첩에서 귀주 대첩에서 무찔렀지. 강감찬. 둘 중에서 뭐든지 내실 수 있어요. 한 번은 서희를 쓰라고 낸 적이 있고 한 번은 강감찬을 쓰라고 낸 적도 있고 귀주대첩 쓰라고 낸 적도 있고 강동육주서 이건 넷 중에 아무거나 그때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내고 싶은 거에 따라 내시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암기해야 돼요. 최소한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낸 적도 있는데 얘들아 이렇게 두 차례를 다 우리가 어쨌든 막았지만 그래도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얘네가 또 쳐들어올까봐 뭘 준비해서 쌓은 거 있어. 뭘 쌓았을까요? 그거가 내가 그것도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요. 결론적으로 대비하려고 대비책으로 땡땡 천리장성을 쌓았다. 요 정도까지 해주면은 거란에서 낼 거는 다 공부가 되는 걸 거야. 그 다음 2번은 여진족이에요. 너희 근데 그거는 참고로 알면 좋아요. 거란하고 여진은 일단 다른 종족인 건 알지? 다른 민족이죠? 그리고 시기도 달라. 거란이 먼저 나왔어요. 여진이 나중에 나와요. 조금 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먼저 일으킨 거고 여진이 나중에 전쟁이 나올 거예요. 사는 곳도 달라. 사는 곳도. 내가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고려 이쪽에 여진이 살면 이쪽에 거란이 살아서 조금 위치도 달라요. 시기도 다르고 그냥 참고로 같은 시기는 아니야. 그다음에 여진족이 하도 막 설쳐돼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장군님이 특수부대를 만들죠. 누구자? 그렇지. 윤관이라는 분이 그렇지.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윤관의 별무반. 별무반이라는 게 이제 특수부대예요. 특별할 할 때 별자지. 특별한 싸우는 반. 특별하게 싸우는 애들. 그러니까 특수부대고 싸움 잘하는 애들로만 말 타는 애들, 기병 뭐 이런 애들 모아가지고 여진족을 쳐들어가서 막 아주 그냥 밟아버린. 갈아엎어버린. 그래서 우리가 여진족이 살던 곳을 완전 진압을 시키고 여기다가 성을 우리가 차지했잖아. 여기 있는 거. 그렇지. 그거까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북 구성을 쌓았어. 우리가. 마을을 9개 만든 거예요. 얘네 다 진압하고 나서 9개의 마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너무 멀리 있고 여기 맨날 여진족들이 막 계속 막 날뛰고 막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려줘요. 지금은 다시 차지했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진도 끝. 대외 교류는 일단은 그건 알지 얘들아. 고려하면 유명한 무역항 알죠?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그거 쓸까? 잠깐만. 나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15번 해가지고 고려의 대외 교류. 고려의 대외 교류는 뭘 주고 받았니 어쩌니 그런 건 잘 몰라도 되고요. 딱 2개만 알면 돼. 첫 번째는 유명한 무역항이 있어요. 무역항. 땡땡에서 이제 빨간 펜 드세요.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고려의 예성강이라고 하는 개성 근처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항구였어요. 이름이 벽란도. 벽란도는 괄호 열고 예성강 하구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벽란도예요. 이게 힌트 단어들이야. 또는 여기에 아라비아 상인도 어쩌고 저쩌고 땡땡땡땡 이런 게 힌트야. 그럼 벽란도구나. 근데 너희가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통일신라 때도요. 이런 애들이 왔었다며. 항구 2개 외웠었죠 지난 시간에. 당항성도 있었고 울산항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통일신라고 이건 고려야 고려. 시기가 달라요. 애들은 똑같이 왔지만 시기가 달라져서 무역 항구도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울산항, 당항성 하면 그건 통일신라예요. 이건 고려예요. 만약에 다 못 외우고 있으면 하나만 외워. 고려만 외워. 나머지는 통일신라잖아. 알겠죠? 이런 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 동그라미는
이거는 뭐 되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책에 있으니까 하면 고려에서 우리는 뭘 사고 주고 팔았냐면요. 우리 고려는 특산품 위주로 팔았고요. 안 중요하니까 검정색으로 쓸게요. 또 중국은 우리에게 귀족 물품 위주로 팔았습니다. 이 정도 그냥 하고 넘기자. 하고 끝.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드디어 이자겸이로 들어가야겠다. 16번 제목 해가지고요. 16번 해가지고요. 고려 사회의 변천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게 많아. 이자겸의 난도 나올 수 있고요. 서경천도운동도 중요해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그리고 뭐 중간에 무신정변 이거가 주제별로 해마다 나오니까 그걸 싹 다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동그라미 1에서 이자겸의 난. 네, 그리고 한 두세 줄 띄워서 두 번째 동그라미 해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또 두세 줄 띄워서 세 번째 해서 무신정변 정도까지. 이거 셋 중에 셋 다 나올 수도 있고 셋 중에 2개 이상은 나와요. 알지? 다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럼 첫 번째 먼저 이자겸의 난은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직전까지는 고려의 문벌 귀족 사회라고 생각해야 돼. 귀족들이 막 정치하고 이랬던 거야. 그러다가 이자겸의 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는 귀족들이 막 힘이 막 약해져.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자겸은 혹시 학교에서 배웠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할배지, 할배. 어떤 할배예요? 이 사람은 장인어른이야. 장인어른. 딸들이 많았어. 딸들을 다 왕한테 시집 보낸 거야. 그럼 자기가 장인이 되잖아. 자동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야. 딸들을 다 시집을 보내니까 모든 딸들이 다 그 왕의 부인이 된 거지. 왕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기의 권한이 엄청 세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려라는 사회를 자기가 다스리려고 했었어요. 다 플러스 앞에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희가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 아, 이렇게 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얘가 짜증나겠네. 이렇게. 장인이 막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왕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다시 말해 사위가 장인 어른을 없애버리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결론적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거치면서 문벌귀족 사회가 약간 흔들흔들해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을 맞이해. 묘청이라는 사람은 스님이에요. 스님. 근데 그 당시 그 고려가 막 개판인 거가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묘청이,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터가 안 좋아서, 풍수 지리설의 영향을 받은 거야. 터가 안 좋아서 대경에서 서경으로 바꿉시다. 수도를 옮깁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진압당해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더 흔들흔들 하다가 무신정변으로 마침내 문벌귀족 사회가 사라진 거지. 이제 문벌귀족이 아니라 무신들이 집권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때 약간 흔들흔들했고 이때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다가 이때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장인어른 없애는 거고, 그치? 이거는 이거 수도 옮기려고 했던 거고, 이거는 무신이 집권했던 거지.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정리해보자. 첫 번째 이자겸의 난은요. 옆에 이제 쓸게요. 당연히 이건 누가 난을 일으킨 거? 이자겸이가 일으킨 거예요. 일단은 목적이 뭐냐면요. 봐봐. 위기 상황 이런 건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일단 이자겸은 괄호 열고 왕의 장인어른이었다고 했지. 이렇게 딸들을 계속 중첩적으로 결혼을 시키면서 자신의 권한을 높였다고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vs 써봐. vs 대항했던 사람은 그 당시 왕이었어요. 인종.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얘를 없애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둘이서 대결을 하다가 나중에 인종이 얘를 마침내 제거했던, 요렇게
제거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제거했으면 죽인 거. 아, 그렇지. 묘청. 그리고 이건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김부식.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묘청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스님이라고 했죠. 김부식은 그 당시 높은 신하야, 문신. 그리고 묘청은 얘네가 서경파예요. 서경파. 평양으로 이동시키자 했던 사람들. 김부식은 원래 자기 터가 개경에 다 있어요. 개경파. 이렇게. 그리고 묘청이 주장했던 거는 이제 빨간 펜 들어보시고, 얘네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동시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칭제 건언을 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도 황제라고 칭하자. 그리고 연호를 쓰자 이런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황제라는 말은요 중국만 할 수 있어. 우리는 황제를 못 써요. 왕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황제로 부르자는 거는 중국과 어떻게 하자? 대등하게 맞서보자. 우리가 중국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약간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약간 좀 뭐 우리가 뭐 어때서 이런 거 좀 그런 생각. 근데 얘네는 반대예요. 이걸 반대해. 얘네는 중국을 좀 더 이렇게 우대해주는 애들이었어. 얘네를 사대주의라고 해요. 얘네는 자주적이고 얘네는 사대주의거든. 그래서 칭제 건언에 얘네는 반대해요. 반대. 줄을 또 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묘청은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김부식은 사대적이다. 사대한다. 중국을 이렇게 좀 위해준다. 그리고 이제 묘청 같은 경우는 잠깐만, 묘청이 하나 더 얘네는 불교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애들이고 얘네는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애들이다. 요 정도만 일단 써놔도 느낌이 알겠죠? 묘청은 뭔가 좀 더 막 싸우자, 뭐 해보자, 자주적이고 약간 그런 거고, 얘네는 그런 거 반대하고 지금을 유지하자 이런 애들이야. 둘이 이렇게 대결했는데 누가 이겼게요? 아, 김부식이가 이겨요. 여기다 그냥 동그라미 해놔요. 얘가 이렇게 진압했다. 진압.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압당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게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무신정변으로 가서, 무신정변은 우리 무신정변의 원인이 있죠. 왜 일으켰댔지 무신들이? 무슨 대우를 받아서? 무신들은 문신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지. 아까 그 관리 등용제도에도 없었잖아요.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요, 차별 대우 때문이야.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왜 뭐 찾아? 정중부 이의방들이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일으켰다.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렇게 닥치는 대로 문신들을 막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막 개판이었대요. 그렇게 했던 게 무신정변. 그리고 나서 이제 왕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이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게 무신정변이에요. 그래서 너희 그 선생님 프린트에는 막 순서가 있었지. 뭐 방부, 승민의 이름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건 사실 몰라도 돼. 지금은 고등학교 때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돼요. 그냥 핵심은 처음에는 얘네끼리 서로 죽이고 막 그래. 처음에는 이의방이 해요. 근데 그걸 정중부가 죽여. 지가 해. 근데 다시 또 다른 놈이 죽여. 그걸 또 다른 놈이 또 죽여. 막 이런 시대야. 처음에 4명은.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때 빨간 펜 드세요. 최씨 무신정변 때부터 최씨 정권 때부터는 자기 아들한테 계속 물려져요. 그 최초로 최씨 정권에서 최초로 집권했던 사람이 최충헌이지. 최충헌 때부터 최충헌 이후로 한 60년 정도에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이렇게 계속 물려져요. 그래서 그 집권했던 시기를 최씨 정권 시기라고 해. 최씨 정권 시기. 그래서 이때가 좀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이렇게 옆에 꼬랑지 몇 개 빼가지고 일단은 정치적인 제도로서 정치 제도로 두 개가 있어요. 아 여기 꼬랑지 여기는 안 빼도 되겠다. 미안해. 이렇게만 해도 돼. 두 개만 빼도 될 것 같아요. 정치 제도로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첫 번째는 정치 최고 권력 기구 교로 시작해. 교정도감과 그리고 정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방. 그다음에 군사 제도로서 두 개를 또 빼가지고 도방이라는 데가 있고 삼별초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교정도감이고요. 체크해놓고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그 다음에 삼별초가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럼 요까지 써놓으면 너희가 이름만 알고 뭐 내용은 모르잖아. 그쵸? 교정도감은 뭐 했던 곳이냐면요. 그냥 최고 권력기구예요. 여기서 회의하고 여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했던 곳. 이거 할까? 그래 이거 하자. 막 회의했던 곳. 정방은요. 인사행정을 처리했던 것. 인사행정. 차이가 없어요. 인사행정이 뭐냐면 인사는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을 시킬 사자야.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은아 너 오늘 화장실 청소하고 거은이는 의자 정리하고 가 이렇게 일을 각각 주고 시키는 거. 그런 부서가 여기에요. 정방이에요. 그 다음에 도방은요. 옆에 해갖고 사병집단이에요. 사병집단. 사병이 뭐냐면 개인 사자야. 개인 사자고 병사 병자야. 그러니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군인들 있지. 일종의 보디가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 써갖고 데리고 다니는 군인들. 삼별초는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를 지키는 애들이야. 국방을 담당했던. 국방 담당. 그래서 요 정도가 있는데 요것 중에서 시험에는 교정도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정도감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최씨 정권 때는 이게 핵심 기구예요. 교정도감이 제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4번 몇 번 제목이지 이게? 몇 번이에요 제목이요? 오케이 17번으로 무신정변 이후에 농민과 천민의 저항. 농민과 천민의 저항은 일단 우리가 예전에 뭐 통일신라 때도 뭔가를 했었죠. 뭐 적고적 같은 거 하고 생각납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고려 후기예요. 고려 후기의 저항은 또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첫 번째는 공주라는 곳에서 망이망소이 기억나지? 오케이 써볼게요.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꼬랑지만 빼면 돼요. 망이망소이의 난 망이점망소이. 두 번째는 김삼이점 효심. 세 번째는 만적의 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망이망소이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거는 망이망소이와 이거와 만적은 나온 적 있고요. 쓰는 걸로 나온 적 서술형으로. 이건 나온 적 있고 김삼이 효심은 쓰는 거 말고 객관식 지문 소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망이망소이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천민의 난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들아 향소 부곡은 특수행정구역이야 라고 정리했었잖아. 맞죠? 기억나요? 그 중에 소가 여기잖아. 소가 여기 있죠. 얘네가 특수행정구역인 거야. 그래서 신분이 낮은 천민들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얘네 천민들이 왜 일으켰냐면 얘네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대우도 안 해주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얘네가 빡친 거지. 그래서 일으킨 거예요. 두 번째 김삼이 효심은요. 경주에서 일어난 것으로 얘는 농민들이에요. 농민. 얘는 천민은 아니고 농민들. 근데 너희도 느낌적으로 봐봐. 김삼이 효심은 최소 성은 있잖아. 김. 맞죠?
망이망소인 성도 없고 이름 이상하지. 망이망소인 망한 것처럼 이상한. 그러니까 얘는 성민, 얘는 농민인 거야. 농민인 거예요. 만적이 제일 중요한데요. 만적은요 최충원의 산호비예요. 최충원의 산호비. 그럼 너희가 나 최충원 들어봤어요 해야지. 맞지? 방금 배웠잖아요. 최충원 누구였어요? 최씨 무신정권의 대표. 그 당시 최고 권력자. 그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문재인 대통령급 되는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비인 거야. 개인이 갖고 있는 노비. 근데 얘가 난을 일으킨 거야. 얘는 왜 난을 일으켰을까 이거지. 이 사람은 왜 난을 일으켰을까? 신분 상승. 그렇지.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최충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뭐 이의방, 뭐 이의민 이런 애들이 특히 이의민이라는 애가 신분이 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데 신분이 낮았어. 그러니까 얘네도 최충원도 나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나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사람은 뭐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씨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나는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스파이가 있었나 봐. 그럼 바로 밀고 했대. 얘한테 바로 알려준 거야. 주인님 뭐 내일 새벽 몇 시에 얘가 일으키대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성공도 못하고 바로 일으키기도 전에 다 잡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끽 됐어요. 최충원의 산호비가 일으킨 난이야. 근데 그래서 만적의 난은 그 정도는 알아둬야 돼. 아까 홍이가 말한 것처럼 얘네는 했던 목적이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한 거야. 나머지 애들과 달라요. 나머지 애들은 얘네 둘은 그냥 그 당시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일으킨 거고, 얘는 힘들어서보다 신분 상승, 나도 높은 사람 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제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거의 다 했어요. 마지막 이제 대몽항쟁으로 가네요. 18번 대몽항쟁. 대몽항쟁이 뭔 소리예요? 몽하면 몽골에게 대항한다. 대항한 거야. 왜 우리가 몽골한테 대항했어? 고려의 몽골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대항해야죠. 그치? 우리 너희 그거 생각나지? 방금 직전까지 거란하고 여진은 우리가 다 무찔렀죠. 거란은 3번이나 쳐들어왔는데 다 무찔렀고, 여진은 쳐들어오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밟아버렸지. 별무반 보내가지고. 맞죠? 근데 몽골은 우리가 졌어요. 우리가 저항은 잘 했는데 결국은 힘이, 얘네 엄청 큰 나라였어. 그 당시 세계 넘버1 제국이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몽고한테는 우리가 간접 지배를 당해. 직접 지배 말고. 직접 몽고인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을 만들어서 관리했던 체제로 가요. 근데 그 직전, 우리가 이제 간접 지배를 당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싸웠는가 정리하는 거야. 어떻게 싸웠는가.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떤1 해가지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건 다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요거를 썹시다. 1차 침입 때 땡땡 두 글자의 어떤 장군이 귀주성에서 막아냅니다. 박서라는 장군이 귀주성에서 찔렀어요. 일단 1차 침입 때 막아냈네. 동그라미 2해서 2차 침입 때는 김윤후라는 사람이 처인성에서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때 어제 우리 프린트 정리할 때 살리타라는 몽골 장수의 눈을 맞췄어요. 눈가를.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처인성 근처에 그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 거기 가면 실제로 이 사람의 그 모형이 막 움직이면서 막 활을 들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쏘고 막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김윤우라는 사람은 그 당시 처인성이 얘들아 지금 요민 에버랜드 근처예요. 에버랜드 가본 적 있지? 거기 근처가 다들 신분이 낮은 애들이 살았대요. 좀 노비 같은 그런 애들. 그 중에서 이제 김윤우라는 분은 이 사람 스님. 근데 우리나라 너희 그거 알아? 스님들이 싸움 되게 잘해요. 무술이 막 장난 아니야.
막 외국인들 쳐들어오잖아. 그럼 보통 스님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 어떤 스님이 어디서 막아냈니? 임진왜란 때는 너희가 나중에 조선시대 배우잖아. 그때도 스님들이 막아요. 몇 명 스님들이 또 나와요. 싸움 되게 잘했거든. 근데 이분도 뭔가 싸움을 잘했나 봐. 스님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 스님인 김윤우가 그 노비애들 끌고 이끌어가지고 처인성에서 막 산 위주로 숨어 다니면서 이제 죽인 거야. 근데 얘네는 너무 소수고 얘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김윤우가 머리를 쓴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수로서 얘네를 이길 수 있지? 그래가지고 산에 막 숨어 들어가지고 막 몰래 기습 공격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얘가 활을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저 산구석에서 숨어가지고 활을 쐈는데 이게 눈깔에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장수가 죽었잖아. 그래서 걔네가 이제 항복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게 있거든. 어쨌든 이게 두 번째에서 막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해가지고요. 더 이상 없네. 이렇게 막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조정이 이제 정부 왕들은 어떤 대처를 했어요? 그렇지. 얘네는 싸우지 않고 지금 봐봐 이런 애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우리 왕들은 도망갔죠. 물론 도망이라고 하지 않고 강화도로 가서 끝까지 뭐 이렇게 저항을 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요. 천도. 천도했지. 그리고 동그라미 4 해가지고요. 요거 하고 쉬어야겠다. 4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아내려고 여러 가지 문화재 같은 거 만든 게 있어요. 특히 엄청 유명한 그 대장경 하나 있죠. 그래. 그걸 써야 돼요. 이제 그 무찌르기 위해서 문화재가 나오는데 문화재 땡땡. 그게 파이만 대장경이다. 파이만 대장경. 이거는 목판이에요. 금서갈자예요. 목판이에요. 그래서 목판이라는 거는 나무에다 새긴 거야. 근데 나무는 너희 속성이요. 습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 나무가 뒤틀려. 막 이렇게 막 반듯하지 않고 막 꼬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관하는 장소가 엄청 중요해요. 습기 조절이 잘 돼야 되고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8만 개나 만든 거예요. 글을 다 파가지고 너희 미술 시간에 목판 해본 적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로 다 만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고 시험에 쓰라고 나온 건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당연한 거지만 팔만대장경. 요건 나온 적 있어요. 팔만대장경 뭐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런 이름이 나오면 대모항쟁 때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될 거야. 일단은 끝. 네, 맞아. 잠깐만.